자, 212번 보셔요. 페이지 156. 212번. 근저당권이죠. 1번. 피담보 채무의 확정 전 줄 것이고, 확정 전 줄고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쓰고, 변경 후에 채무만 담보. 변경 후에 채무만 담보. 이렇게. 2번. 1년분이라는 1년분이 넘는 지연 손해배상금이라도 줄고 채권 최고액의 한도 내 맨 끝에 담보된다. 그래서 1년분 이상도 뭐가 된다? 담보가 된다. 이렇게. 3번.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 행위와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된다. 당연하죠. 이런 근저당권 설정이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주된 권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요. 4번은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 거기까지 줄궜어요? 거기다 써. 경매 신청 시 확정. 경매를 신청할 때 확정이 돼. 됐죠? 그 다음에 선순위 근저당권 줄고 선순위 근저당권 맨 끝에요. 매각대금 완납된 때 확정. 매각대금이 완납된 때 확정. 자, 5번은요.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 줄고 이퀄 실제 채무액이에요. 그것을 실제 채무액. 그다 써봐. 이퀄 4억이라고 한번 써봐. 4억 이렇게. 채권 최고액 줄고 없고 3억이라고 써봐요. 초과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여러분요, 봐. 여러분 5번이 왜 선순위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죠? 내가 아까 얘기했죠. 제3취득자고 물상보증인은 뭐만?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되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후순위 권리자는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그다 뭐라냐? 첫 번째 끝에 후순위 근저당권자 줄고. 후순위 근저당권자. 첫 번째 끝에 줄궜어요? 그래서 제3취득자에 속하지 않는다. 제3취득자에 속하지 않는다. 옆줄 긋고 따라서 전액을 변제하고 말소 청구. 전액을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아까 여러분요, 제3취득자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이죠. 그런데 누구는 안 된다? 후순위 저당권자,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액을 변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구만? 물상보증인하고 제3취, 판례가 얘기했어.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만, 알겠죠? 되고 후순위 권리자는 거기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당권자는 안 돼.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13. 틀린 것은 채권 최고액은 저당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얘기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은 줄고 맨 끝에 한도액, 최고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2번.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다. 또 나왔죠? 채무자의 채무액은 실제 채무죠? 4억이죠?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OX, X죠. 누가요? 물상보증인은 뭐만?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번 틀렸죠? 죄송해요. 그랬네요. 근저당권 설정을 듣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맞는 말이죠? 죄송해요. 그 다음에 3번은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 줄고요. 확정 이후 줄긋고 새로운 거래관계 줄긋고 담보된다, 안 된다? 담보되지 아니한다. 새로운 거래관계는 안 되죠? 어떻게 된다? 확정된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지연이자. 확정된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지연이자는 담보되지만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은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를 신청할 때 뭐가 된다? 확정된다. 5번은요.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뭘 할 때? 완납할 때 확정된다. 이렇게. 확정된다. 그래서 뭐야? 정답이. 자요, 다시 1번요. 채권 최고액은 저당 목적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의미하죠. 2번,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죠.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여러분 틀렸죠? 2번이 틀렸네요. 2번이 틀렸어. 2번은 뭐냐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은 물상보증인이 전액을 변제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 2번. 213에 2번. 됐죠? 자, 그러면 214는요. 옳은 것은 1번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돼. 필요적 등기 사항이죠. 2번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말 수 없다. 소멸시킬 수가 없다. 그냥 틀렸죠? 당사자의 약정 줄 것이고 소멸 동그라미하고 합의해지로서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3번은요.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으로 초과 또 나왔죠? 실제 채무가 4억, 채권 최고액이 3억. 물상보증인 줄고요. 채권 최고액의 변제만으로 맨 끝에 말소를 청구 거기만. 여기서 물상보증이라고 누구하고? 제3취득자하고. 4번은요.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죠? 최선순위가 경매를 신청했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제요? 언제? 경매 신청 시 확정.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5번은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채무 원인의 변경에 대해서 줄고요.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 그런 거 필요 없어. 왜 후순위 권리자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채권 최고액 이미 뭐가 돼 있어? 이미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잖아요. 이미 등기가 돼 있으니까 후순위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죠. 3억 원의 범위는 채무 원인의 변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채무 원인의 변경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3억 원의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현재 빌린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빌린 것도 포함한다거나 이자가 10%인데 15% 한다거나 이런 것은 후순위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 없어? 왜? 후순위는 선순위가 적어도 얼마는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채권 최고액은 가져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후순위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담보 채권의 범위 안에서 채무자를 변경하든 채무 원인을 변경하든 후순위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 왜? 채권 최고액 자체는 뭐가 돼 있으니까 등기가 돼 있어가지고 그 범위는 변하지 않은 것이니까.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215 틀린 것은요. 1번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 피담보 채권의 이자는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최고액 중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번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누구도 그렇다? 제3취득자. 4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했죠. 경매를 신청. 그러면 신청 동출고 피담보 채권 확정. 경매를 신청하면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죠. 이후 줄고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 담보된다 안 된다면 그때 담보되지 않는다. 새로운 거래관계 담보되지 않는다. 5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했죠.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 줄고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후 피담보 채권 확정이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 이 말이죠. 확정된 후 경매 신청이 뭐가 됐다? 취하. 경매 신청이 취하 그러면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이 틀렸죠. 자, 216은요. 확정되는 시기가 아닌 것 그래 됐죠. 채무자가 파산 선고 받으면 더 이상 돈을 갚을 능력이 돼 안 돼? 안 되죠. 확정. 결산기. 그다음에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이게 문제죠.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죠. 그런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다 그러면 선순위는 언제? 경매 신청 시기는 안 되죠. 경락, 대금, 완납시. 그러니까 5번 봐. 5번.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그러면 언제 확정된다? 써 여기 경락, 대금, 완납시.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돼. 그래서 여러분요 3번하고 5번을 잘 구분을 해야 돼. 무슨 말이죠? 3번은 경매 신청 시.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면 언제? 경락, 대금, 완납시 이렇게. 자, 217. 정답 5번이죠. 216번은
자, 5번은요. 217은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시기로서 틀린 것은 파산 선고 또 나왔죠? 그 다음에 2번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 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매수인이 매각, 여기는 똑바로 나왔네. 뭘 했다? 매각, 대금, 완납 시. 여기는 똑바로 나왔죠? 이게 바로 여러분요. 우리가 10회 때 나오고 19회 때 또 나왔는데 19회때는 뒤를 잘라버렸죠. 알겠죠? 그러니까 정답이 아니고 여기는 정답이 뭐죠? 맞는 말이죠? 기본계약이 해지가 되거나 그 다음에 5번 봐봐 5번. 5번은 뭐죠?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됐다는 말은 망했다 이 말이잖아요. 정답 몇 번이다? 사망이죠. 그럼 근저당권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돼요? 근저당권자의 상속인이 책임을 져가지고 계속 저당권자로 있죠. 자, 그럼 200결에서 정답은 4번. 218번은요. 틀린 것은 1번. 근저당권 설정 후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이 그냥 설정 후 줄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 이건 누구예요? 제3취득자. 그 다음에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제3취득자. 현재 소유자 제3취득자는 피담보 채무가 소멸되는 경우 근저당권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하고 없다 지우고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소유자니까 물권, 아까 얘기했죠? 물권적이냐 채권적이냐 이렇게. 2번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 최고액은 뭐다? 필요적 등기사항. 반드시 등기해야 돼. 3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그 근저당권의 원본 채권액, 원본 채권액은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된다. 근저당권자가 경매 청구니까 경매 신청 시. 후순위가 경매 청구가 언제? 경락, 대금, 완납 시. 4번 결상기에 정함이 없다. 근저당권자는 언제든지 줄고 근저당권자 상대로 그 다음에 줄고 해지의 의사표시. 그래서 맨 끝에 뭐 할 수 있다? 확정시킬 수 있다. 5번 실제 발생한 채권 4억이죠. 채권 최고액 3억이죠. 그러면 채무자는 얼마를 갚는다? 실제 채권액 전액을 변제하고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하고 누가 똑같다고 했죠? 누구하고 써거기다가 물상보증인 플러스 연대보증. 물상보증인이 뭘 한다?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다음에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줄고요. 확정되기 전 바로 옆에 채권의 일부가 양도. 그럼요. 맨 끝에 근저당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얼마인지 모르니까 안 돼. 확정되기 전에 얼마인지 몰라. 안 돼. 2번 채권 최고액은 줄고 우선 변제를 받는 한도액 딱 거기. 책임의 한도액 줄고 봐. 책임의 한도액은 채무전액. 채무전액이 책임의 한도액이에요. 채무전액 이렇게. 219의 3번은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줄고 확정되기 전 채무 원인의 변경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4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채권 최고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더 이상 당의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줄고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한 채권. 그 후에 발생한 채권이 뭐죠? 새로운 거래관계죠. 새로운 거래관계. 담보된다 안 된다? 담보되지 않는다. 이렇게. 5번은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의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확정되기 전 약정으로 합의해지. 정답은 1번. 220은요. 220번에 1번. 근저당에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이란 그랬어요. 근저당에서 담보할 채권의 최고액이란 목적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 책임의 한도액은 아까 뭐라고 해서 전부.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은요. 채권의 최고액에는 피담보 채권의 이자가 당연히 뭐 안 된다? 이자가 포함. 그 말은 별도로 이자에 대해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 채권액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채권 새로운 거래관계
당해 채권에 담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 후순위 권리자가 없는 한 당사자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최고액 또는 존속기간을 합의로 변경할 수 있고, 이때는 무슨 등기하면 된다? 변경 등기. 지금 누가 없다고 했죠? 후순위가 없으니까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죠? 5번 피담보 채권에 양도 없는 근저당권만의 양도는 안 되죠. 피담보 채권 줄거 봐, 주된 권리. 근저당권 줄거 봐, 종된 권리. 우린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어. 종된 권리는 알겠죠? 그래서 양도할 수 없다. 무효이다. 이렇게.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221은요. X 건물에 대해서 A가 1순위 저당권, B가 2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C가 유치권이죠. 1번. B가 경매를 신청하죠. 여러분 B가 경매를 신청하면 이런 봐봐요.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요. X 건물에 대해서 X 건물 여기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죠. 여기요. 1순위 근저당, 2순위 근저당,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여기 유치권이죠. 유치권이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건물이 지금 뭐가 됐다? 먼저 압류가 됐죠. 압류가 돼서 지금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 뭐요? 이 유치권은 압류되기 전에 있는 유치권이죠. 그러니까 경매가 돼도 소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경매가 되면 뭐다? 봐봐. 경매가 되면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만 유치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중의사 보면 뭐가 나오죠? 경매가 돼도 언제나 인수되는 권리에 뭐가 나와? 유치권이 나와.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만약에 봐봐. 유치권이 압류 후의 유치권이다. 압류 후의 유치권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해. 유치권은 성립하나 뭐하지 못할 뿐이다. 대항하지 못해. 그래서 여기요 D가 또 유치권이 있죠. 여기 D가 유치권이 있다. 압류 후에요. 압류 후에 D가 유치권이 있죠. 그럼 이 경매로서 누가 있다? 경락인이 이렇게 있겠죠. 경락에서는 유치권은 있는데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알겠죠? 유치권은 있고 경락인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둘 다 일단 경매가 되면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은 다 없어져. 그런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중의사법 뒤에 한번 봐봐. 경매 일체 보면 경매 시 언제나 인수되는 것, 소멸되지 않는 것, 인수되는 것, 거기에 뭐가 나와? 유치권이 나올 거예요. 유치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유치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압류를 기준해서 압류 전이냐, 압류 후냐. 유치권은 둘 다 있지만 압류 전의 유치권은 경락인한테 자기가 유치권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여기는 유치권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를 해. 자요 221을 보세요. X 건물에 대해서 A가 1순위, B가요 2순위 가지고 있고 C가 유치권. 1번 B가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B가 경매 신청 줄거 봐. 그러면요 여러분요 말소 기준권리 써봐. B가 경매 신청 말소 기준권리. 그 다음에 2번 봐. 2번 A가 경매 신청. 그 다음에 4번이요 B가 경매 신청. 그러면 1번, 2번, 4번은요 다 누가 말소 기준권리다? A가 말소 기준권리. 그래서 A하고 B는 무조건 소멸해. 알겠죠? 그래서 맨 끝에요. 1번의 맨 끝에 A의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1번 틀렸죠? 자 2번은요 A가 경매를 신청하죠? 그럼 무조건 A하고 B는 소멸하죠. 그래서 C는요 D에게 C가 누구죠? 유치권자죠? D에게 X 건물의 반환을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네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A가 확정된 피담보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K에게 양도했죠. 내가 지금까지 문제 봐서 K가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알겠죠? K에게 양도하죠. K는 B보다 후순위가 된다. 말도 돼? 안 돼? 안 되죠. 근저당권을 K에게 양도 줄거 봐. 부기등기죠. 그러니까 이퀄 1순위다. 1순위. 여전히 1순위야. 왜요? A가 1순위죠. 1순위를 부기등기로 넘기니까 당연히 1순위가 그대로 되죠. 4번은요. B가 경매를 신청하죠. 그러면 C는요. 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C 동그라미 없이 C는요. 환가를 위한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5번은요. A의 채무가 일시적으로 0,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
222는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것, 이것을 뭐냐? 근저당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2번요. 채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채무가 소멸하거나 이전되더라도 근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것을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근저당권에서 전속기간 틀렸네요. 전속기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OX, X, 필요적은 아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기재를 해야죠.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의한 선순위 근저당권. 후순위가 경매를 신청하죠? 그러면 선순위는 언제다? 경락, 대금, 완납시다. 경락, 대금, 완납시. 그래서 여기까지가 근저당이죠? 222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